안녕하세요, 청취자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로봇팔 같은 걸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BCI 기술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요. 근데 이걸 쓰면서 만약에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제어가 막 엉망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좀 깊게 파고든 2020년 연구 논문입니다. 아, 네. 그 Speech-related dorsum motor cortex activity does not interfere with IBCI cursor control. 논문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특히 팔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영역, 그 운동 피질 신호를 읽는 BCI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그 팔 움직임을 담당하는 영역이 말할 때도 활성화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게 좀 의외였는데 그래서 BCI 사용 중에 말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나온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연구진이 실제 실험을 했어요. 사지 마비가 있는 참가자 한 분이 BCI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는 동안에요. 말을 시켜본 겁니다. 아하, 직접 테스트를 해봤군요. 네. 과연 이 참가자가 BCI 조작하면서도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정말 말을 못하고 침묵해야 했을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우선 이 연구진이 뭘 했냐면 참가자가 그냥 BCI 안 쓸 때요. 그냥 단어를 말할 때 그 팔 움직임 담당하는 운동 피질 활동을 재봤어요. 일단 말할 때 그 영역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본 거군요. 그렇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영역에서 말과 관련된 신경활동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BCI 쓸 때 말하면 신호가 섞여서 진짜 문제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팔 담당 영역인데 말할 때도 반응하니까 뭐랄까 간섭이 생길 것 같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거의 반전이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참가자가 BCI로 커서를 움직이려고 의도하면서 동시에 말을 할 때는 상황이 완전 달랐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BCI를 사용하면서 말을 하니까 아까 분명히 보였던 그 뚜렷한 말 관련 신경활동 있잖아요. 네네. 그게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줄어든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논문에서는 이걸 약화, 영어로는 attenuatio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치 내가 스스로 말하기 신호 볼륨을 좀 줄이는 느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하, 뇌가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 그럼 이 약화 현상 덕분에 실제 BCI 제어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말 관련 신경활동 자체가 약해지니까요. 그 BCI 디코더, 그러니까 신경신호를 움직임 명령으로 바꿔주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네, 디코더.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작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니까 BCI 사용 중에 말하는 게 디코더 출력해주는 영향이 팔을 움직이려는 의도 자체가 주는 영향의 한 8%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8%요? 생각보다 엄청 작네요. 네. 만약에 BCI 안 쓰고 그냥 혼자 말할 때 그 강한 신호가 그대로 디코더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BCI 사용 중에는 그 영향이 아주 미미했던 겁니다. 와, 그럼 신경신호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커서 제어 성능에서도 그게 증명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어요. 참가자가 BCI로 커서를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과자를 했는데요. 네. 그때 지시에 따라서 특정 단어를 말하게 했을 때랑 그냥 지시만 듣고 조용히 있을 때랑 그 목표 도달 시간을 비교해 봤거든요. 결과가 어땠나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정말요? 말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없었다고요? 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아예 아무런 지시가 없을 때보다는 뭔가 지시가 주어졌을 때 그게 말을 하라는 지시든 아니든 약간 느려지긴 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말하기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뭔가 지시가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 주의가 잠깐 쏠려서 집중력이 분산돼서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심지어 실험 중에 참가자가 BCI 조작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가능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물론 그냥 조용히 조작에만 집중할 때보다는 조금 아주 약간 성능이 떨어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인지적인 부담이 더해지니까요. 그렇죠. 멀티태스킹이니까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BCI 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진 않았다는 거죠. 참가자 본인은 어떻게 느꼈대요? 참가자
참가자 본인도 인터뷰에서 말하는 게 BCI 제어에 방해가 된다고는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팔 움직임 의도를 읽는 BCI를 사용할 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뇌가 알아서 그 해당 영역에서 말과 관련된 신호를 좀 약화시켜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정말 미래의 BCI 사용자들에게는 되게 희망적인 소식 같은데요. 기기 쓰면서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연구진들이 이걸 약화를 통한 견고함, 그러니까 robustness through attenuation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아, 약화를 통한 견고함.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BCI 시스템 자체를 막 엄청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우리 뇌가 원래 작동하는 방식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실용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뇌는 도대체 왜 팔 움직임이랑 말이 동시에 필요할 때 이 특정 운동 피질 영역에서 팔 움직임 신호는 놔두고 말 관련 신호만 이렇게 약화시키는 걸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현상이 혹시 우리 뇌가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더 정교하게 조절하는 어떤 더 큰 그림의 일부는 아닐까요? 글쎄요, 그건 정말 앞으로 더 연구해봐야 할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뇌의 이런 조절 메커니즘이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 덕분에 BCI 기술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